안녕하세요. 이노쌤과 함께하는 10분 경영학. 이번 시간에는 기업 집단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거고, 이 기업 집단화 관련해서 일단 의의적인 측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기업 집단화가 어떠한 분류가 가능한지 이런 이야기들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업 집단화가 뭔지에 대한 이야기부터 말씀을 드리는데 말 그대로예요. 기업이 집단을 형성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기업이 집단을 형성할 거니까 하나의 기업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두 개 이상의 기업이 하나의 집단을 형성하는 것. 요게 바로 기업 집단화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기업 집단화의 개념 자체는 뭐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제 이러한 기업 집단화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보시면 되는데, 역시나 분류 또는 유형과 관련된 이야기니까 기준에 대한 것들 가지고 먼저 이야기를 좀 해야 될 텐데, 이 기업 집단화를 분류하는 기준 가장 대표적으로 두 가지 정도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가 결합 방향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한 가지가 독립성이라는 것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기업 집단화를 나누는 기준은 결합 방향과 독립성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되는데, 먼저 결합 방향에 따라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 두 가지가 수평적 결합이라고 하는 것과 수직적 결합이라고 하는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수평적 결합은 뭐고 수직적 결합은 뭐냐라는 건데, 역시나 여러분들 경영학을 공부하시다 보면 그 수평과 수직이라는 표현들은 자주 보세요. 근데 그럴 때마다 수평과 수직은 국어적인 의미라기보다는 경영학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경영학에서 사용되는 수평과 수직은 둘 중에 한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수평은 동일 단계란 의미를 가지고 있거나 의사결정 권한이나 책임 수준의 변화가 없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직은 다른 단계란 의미를 가지고 있거나 의사결정 권한이나 책임 수준의 변화가 있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둘 중에 어느 쪽인지 그 문제는 문맥상으로 좀 파악을 하셔야 되긴 하는데, 여기서의 수평은 동일 단계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수직은 다른 단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수평적 결합이라는 것은 동일 단계에 있는 기업 간의 결합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에 반해서 수직적 결합이라는 것은 다른 단계에 있는 기업 간의 결합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결합 방향에 따라 기업 집단화는 수평적 결합과 수직적 결합 또는 수평적 통합과 수직적 통합으로 나누어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수직적 결합이 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지죠. 그리고 그 두 가지가 바로 뭐냐면 전방결합 또는 전방통합이라고 하는 것과 후방결합 또는 후방통합이라고 이야기하는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전방이 뭐고 후방이 뭔지에 대한 개념을 잡으시면 될 텐데, 역시나 전방 그냥 국어적으로 이야기하면 앞, 후방은 뒤가 될 텐데, 이 전방과 후방 역시 경영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경영학에서 사용되는 전방이라는 것은 소비자 방향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후방이라는 것은 공급 업체 방향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전방결합이라는 것은 소비자 방향에 있는 기업을 결합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한 가지 간단한 예를 들어드리면 생산업체가 유통업체를 통합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에 반해서 후방결합이라는 것은 공급업체 방향에 있는 기업을 결합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가장 대표적인 예가 유통업체가 생산업체를 통합한다든지 아니면 생산업체가 공급업체를 통합하는 경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기업 집단화는 결합 방향에 따라서 수평적 결합과 수직적 결합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수평적 결합은 동일 단계에 있는 기업 간의 결합, 수직적 결합은 다른 단계에 있는 기업 간의 결합을 의미하는 거고, 이러한 수직 결합은 소비자 방향에 있는 기업을 결합하는 전방 결합과 공급업체 방향에 있는 기업을 결합하는 후방 결합으로 나누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결합은 싹 다 그러니까 통합으로 바꾸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이제 개념을 잡아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기업 집단화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기업 내에서 수직적 통합, 수직적 결합을 보이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한 가지 있어요. 혹시 떠오르는 거 있으실까요? 바로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이요. 그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이 기업 내에서 수직적 결합 또는 수직적 통합을 보이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된다는 사실도 추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리하면서 결합 방해에 따른 기업 집단화의 분류에 대한 이야기들은 마무리를 좀 짓고요. 그 다음에 독립성에 따라서도 기업 집단화는 분류가 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독립성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지죠. 어떻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냐면 경제적 독립성과 법률적 독립성으로 나누어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경제적 독립성이라는 것은 두 개의 기업이 있을 때 서로 자금 거래 또는 주식 거래가 존재한다면 그 두 기업은 경제적 독립성이 상실돼 있는 거예요. 반대로요, 두 기업 사이에 자금 거래나 주식 거래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두 기업은 경제적으로 독립적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법률적 독립성이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역시나 각 기업들은 법인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데 법인성을 가지고 있는데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한쪽 기업에 대한 법인성이 사라지면 두 기업은 법률적으로 독립적이지 않은 거예요. 반대로 두 기업의 법인성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두 개의 기업은 법률적으로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경제적 독립성과 법률적 독립성에 대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경제적 독립성이 법률적 독립성보다 상실되기 더 쉬워요. 그럼 이제 그 틀을 가지고 기업 집단화에 대한 형태를 생각해 보면 제일 첫 번째 경제적 독립성은 유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법률적 독립성도 유지되어 있는 형태가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해버리면 두 기업은 집단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독립적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떠한 개념이 추가가 되냐면 협약, 두 기업 사이의 협약 또는 협정을 맺어서 집단화를 형성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형태의 기업 집단화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카르텔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카르텔이라는 것은 두 기업 사이에 경제적 독립성과 법률적 독립성이 유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떤 협약 또는 협정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기업 집단화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러한 카르텔은 일반적으로 수평적 결합에서만 나타납니다. 그래서 카르텔에 대한 개념 보시는 거고요. 여기서 추가적인 얘기 한 가지만 더 드리면 근데 모든 기업들이 이 협약 또는 협정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에요. 협정 또는 협약에 참여하지 않는 기업들이 있고 그러한 기업을 우리는 아웃사이더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아웃사이더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카르텔의 효력은 커질까요? 낮아질까요? 당연히 낮아질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가지고 카르텔에 대한 개념들 정리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럼 이제 경제적 독립성과 법률적 독립성 중에 하나씩 상실되기 시작할 텐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제적 독립성이 법률적 독립성보다 상실되기 더 쉽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어떤 형태가 나올 거냐면 경제적 독립성은 상실되고요. 법률적 독립성은 아직 남아있는 그런 형태의 기업 집단의 형태가 등장을 하겠죠. 그리고 그런 형태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콘체른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콘체른이라는 것은 경제적 독립성은 상실되고 법률적 독립성만 유지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러한 콘체른은 수평적 결합뿐만 아니라 수직적 결합에서도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콘체른에 대한 이야기 다 말씀드렸고요. 그럼 이제 마지막 형태 이미 경제적 독립성은 상실됐고요. 이제 모두 같이 상실돼 버리냐면 법률적 독립성도 상실된 형태의 기업 집단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형태를 우리는 트러스트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트러스트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 독립성과 법률적 독립성이 상실된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역시나 이러한 트러스트 역시 수평적 결합과 수직적 결합에서 모두 다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실 이제 기업 집단이라고 했을 때
이 기업 집단화를 얘기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시는 용어가 따로 있으시죠? 기업의 인수 및 합병, 영문 약자로 M&A라고 하는 것이 되는데, 그렇다면 카르텔, 콘체른, 트러스트 중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M&A, 기업의 인수 및 합병의 개념에 가장 부합되는 형태는 요 트러스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트러스트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기업의 인수 및 합병, M&A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까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기업 집단화의 의의적인 측면과 기업 집단화의 분류라는 관점에서 결합 방향에 따른 분류, 독립성에 따른 분류에 대한 내용들 전부 다 확인하셨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